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 살리는 TV 노재하입니다. 오늘은 에너지 100년 대계 원전 재가동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제 그저께부터 오늘까지 신문에 우리나라 원전대에서 월성 1호기 원전 감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러분들 신문을 본 사람들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왜 이렇게 감사가 길어졌느냐? 1년이 지나서 13개월 만에 결국은 이 최재형 감사원장의 뚝심으로 이만큼이라도 감사가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감사 전날 밤에 이 산자부 직원들이 말이요, 공무원들이 일요일 밤에 회사에 나가서 새벽까지 문을 따고 들어가서 무려 444개나 증거 인멸을 삭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재형 감사원장이 국감 때 말씀했잖아요. 이렇게 감사를 저항하는 감사는 처음 봤다고.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삭제하고 무슨 감사하는데 1년이 넘게 걸렸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감사 방해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감사를 마치고도 감사위원들끼리 회의를 하는데 무려 한두 번도 아니고 9번이나 했다고 해요. 왜? 정부 편에 선 감사원 위원들이 정부가 불리하게 나올까봐 그것을 계속해서 불리했기 때문에 다시 회의를 하고 다시를 회의하고 결국은 9번을 해서 결정이 난 감사 결과를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우리 월성 1호기는요 7천억이나 들어가지고 개보수를 해가지고 완전하다는 평가가 나와가지고 원전 안전위원회에서 다시 재가동하라는 허가를 받아가지고 22년 11월까지 재가동하게 돼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 지방선거 끝나기 전에 작년 그러니까 17년이죠. 고리 원전 1호기 완전 영원한 정지를 선포하면서 월성 1호기도 전력 수급을 감안해서 될 수 있으면 빨리 폐쇄하겠다고 했던 그때부터 이것이 조작이 들어가기 시작했는 거예요. 왜냐하면 월성 1호기 7천억을 들여가지고 새거같이 보수를 해서 안지원위에서 다 검사를 해서 1년에 가동을 할 때 1년에 가동을 할 때 말입니다. 그 수입성이 3천? 내가 이거 잠깐 잊어먹었습니다. 예. 6억인가 7억인가 그렇게 부가가치세가 있다고 분석을 했는데 이익금을 분석을 했는데 급작스레 문재인 대통령이 월성 1호기는 언제 폐쇄하느냐고 한마디에 그 당시 여러분 그 당시 최재형 감사원장은
이 공무원들이 모두 삭제해서 힘들게 저항하는 감사를 마쳤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공무원들이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삭제를 하겠어요? 월성 1호기 언제 중단하느냐는 한마디에 최희봉 전 산업정책비서관, 지금은 가스 공사 사장으로 가 있죠. 그리고 백운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 사람들은 말이 7천억을 들여서 개보수를 마치고 2015년 원자력 안전위원회 계속 운전 허가에 따라서 2022년 11월까지 운영될 예정이었지만은 2017년 문재인이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월성 1호기는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해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상황이 급격했다고 합니다. 격변했습니다. 그 후 6.13 지방선거에서 압승하자 한수원은 월성 1호기 경제성을 분석하면서 계속 가동할 때 3,707억 원이란 그런 수익금이 난다고 계산했던 것을 갑자기 224억 원으로 뚝 떨어지게 해서 조기 폐쇄 결정을 감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했다는 겁니다. 이 누구를 위하는 이렇게 나라가 망하게 해야 하는가 이해할 수가 없지요. 일요일 밤 새벽까지 증거인멸을 해서 왜 증거인멸을 했겠어요? 사실 그대로라면 왜 밤에 새벽까지 밤에 들어가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삭제하고 말이지. 왜 했겠느냐고요. 대통령 보고 문건도 삭제하고 장관 보고 사안도 한수원 사장 면담 등 중요 자료를 다 삭제하는데 공무원들이 뭘 믿고 이렇게 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야당 일각에서는 청와대를 믿고 시킨 대로 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월성 1호기 빨리 재가동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월성 1호기 또 2, 3, 4호기는요 중수로 일합니다. 중수로고 나머지는 모두 경수로라고 합니다. 중수로는 플루토늄, 삼중 수소가 만들어지는 고준위 폐기물이 생산되고 경수로는 저준위 폐기물이 만들어지는데 핵무기를 만드는 원료를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월성 원자력에서 만들어지는 핵 연료양은 1, 2, 3, 4호기는요. 그 핵 연료양이 약 8,000톤도 그리고 해수유리가 70%나 된다 해서 2차 세계대전 때 나가사키에 투하된 그 원자탄 폭탄 50만 개 이상을 만들 수 있는 7kg의 플루톤 탄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월성 1호기를 빨리 문 닫게 하려고 애를 쓰는가 봐요. 플루토늄과 삼중수소는 수소폭탄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재료의 고가의 물질로서 전 세계에서 미국, 카나다, 한국 이 세 나라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북한의 공산당 김정은이는 남쪽에 있는 이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했겠죠. 왜냐하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북한보다 훨씬 더 능가하는 핵무기를 수소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국민들이 굶어 죽어가면서도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에 만들어나는 그 비대칭 모든 전략 무기가 아무것도 없이 돼버잖아요. 한국은 그 수소탄 그 폐기물만 해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북쪽을 훨씬 능가하는 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고,
이렇게 볼 때 왜 이렇게 세계 제일 가는 기술을 포기하려고 애를 쓰는지 여러분 이제 다 알겠지요.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지 여러분 다 짐작이 갈 줄 믿습니다. 네. 참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깨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이건 누구를 위한 정권입니까? 누구를 위한 정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것뿐입니까? 월성 1억이 빨리 재가동해야 되고요. 지금 이 신한울 그 3, 4호기도요. 지금 30% 공정이 돼가지고 공정이 다 공장이 이루어졌는데 어정쩡하게 지금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거 빨리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중단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간 돈도 벌써 7천억 이상 이미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럼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신한울 3, 4호기 문제가 적습니까? 최소한 7천억이 중단되면요. 그냥 이미 들어간 것이 뭐요? 허공에 뜨고 말잖아요. 그리고 국내 원전 업계가 재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이번 감사에서 그렇게 조직적으로 반항하고 속이고 숨기고 했지만은 이 최재형 감사원장 뚝심으로 이런 분이 애국자 아닙니까? 온갖 방해를 무릅쓰고 끝까지 무려 1년이 넘어 13개월 만에야 이 감사 결과를 내고 백운규 전 산업부 통상자원부 장관 그리고 최희봉 산업비서관 이 사람들 다 불러다가 취재를 했는가 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빨리 어떻게 고발을 해서 대가를 치르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라를 망치는 일 아닙니까? 이거 공무원들이 왜 감사원법에도 감사를 방해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응분의 대가가 주어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징역을 보내든가 벌금을 물든가. 그런데 그 야당 일각에서는요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일반 국민들이 공무원들이 왜 자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을 했겠느냐 이거죠. 예? 왜 그랬겠느냐. 이게 누가 시키니까 자기가 반항할 수 없는 누가 시키니까 그렇게 했다고 보는 거지요. 예? 누가 그 시켰겠어요? 예? 누가 시켰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누구 백을 믿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겠어요? 근데 한 가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그렇게 썩어 빠졌다는 겁니다. 국가의식, 공무원이라는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그런 사명감 없이 밥이나 먹고 살라고 목줄 끊어질까 봐 양심선언도 안 하고 밤에 일요일 날에 사무실에 들어가 새벽까지 무려 444개나 증거 인물을 삭제를 하고 온갖 짓을 다 하면서 불의를 저지르고도 말이지. 결국은 이 최재형 감사원장 뚝심으로 결국은 끝까지 감사를 해서 이렇게 긴 세월이 흘러서 1년이 넘도록 무슨 감사하는데 보통 아니 뭐 몇 주간 하면 끝나는 거지 그래. 1년이 넘게 걸려가지고 결국은 감사 결과를 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신문에 보니까 이것을 빨리 재개하라고 하는 그런 저거는 없습니다. 내용만 보내놓고 그리고 뭐 공무원들 2사람만 고발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 정말로 우리 국민들이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렵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미국, 캐나다, 한국밖에 못 만드는 중수로 월성 원자력
1호, 2, 3, 4호기를 이렇게 폐쇄하려고 발버둥 치는 문제를 이제 알게 됐죠, 여러분들. 우리는 뭐 원자력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잖아요. 중수로에서만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수소폭탄 만들 수 있는 그런 풀tum을 생산할 수가 있답니다. 경술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싫어했겠습니까? 에? 즉 공산당들이겠죠. 북한과 중공. 그들이 싫어하는 것을 알고 이거를 빨리 해치우려고 말이지. 아니, 감사가 끝나지도 않는데 왜 벌써 원전을 갖다가 폐쇄 중단 결정을 내립니까? 감사를 시켰으면 감사 결과를 보고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에? 그런데요, 또 더 과간인 것은 여당에서 뭐라 그래요? 원전 재가동 국민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밀어붙이겠답니다. 결국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나라 지금 여론조사 누가 믿어요? 길거리에 가서 지나가는 사람 보고 묻는 거는 몰라도, 적석에서 묻는 건 몰라도 우리나라 여론조사 어떤 국민이 믿고 있습니까? 안 믿습니다. 누가 믿어요, 그걸? 무슨 대통령 무슨 뭐 잘한다가 무슨 계속해서 40%만 되면 뭔 떨어졌다 하나? 웃기고 있네. 여러분, 올바른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요, 문재인은 20%도 내가 볼 때는 안 됩니다. 나라가 다 망가져 가는데 무슨 40% 이상이 된다고 허위달조를 하고 있습니까? 참, 여러분, 이 원전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지요? 자리도 적고, 우리나라 수력발전 제일 전기를 많이 내는 데가 소양강 댐이라 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그 전력 양 100개가 있어도 원전 1호기 하나밖에 안 된답니다. 하나도 못 따라간답니다. 이충근 박사 얘기 들어보면. 그런 원전을 왜 포기하려 합니까? 깨끗하고 자리도 적고 저 태양강 온 산을 깎아가지고 말이지, 지난번에 홍수 때 봤지요? 온 산이가 다 꺾어져가지고 나무를 다 캐고 그냥 거기다 벌거숭이 만드는 데다가 다 태양광을 세워놓으니까 그 산사태가 나니까 그 태양광이 다 부서져가지고 다 골짜기에 그냥 허옇게 나뒹구러지고, 그 환경 오염은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다. 전혀 우리나라 지상파 방송에서 한 번도 안 보내주잖아요. 유튜브, 그것도 우파 유튜브 방송을 안 보는 사람은요, 전혀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네? 그 태양광 그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나라 망치는 짓 참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가 막힌 일이지요. 자, 제가 어제 저녁에 지인 한 사람이 보내준 펌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내 마음에 와서 넘어와 닿더라고요. 우리 정말로 정신 차리고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면서 모든 국민들이 기다려야 됩니다. 네. 설마 어떻게 되겠나. 자, 제가 한번 이 지인이 보내준 큰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적 카르타고가 로마에게 망한 이유, 거기에 대해서 아는 분들은 많이 알 거예요. 모르는 분들, 우리 생명 살리는 유튜브 시청자 모르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원전이라 하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입니다. 기원전 246년부터 146년까지 약 100년 동안 지중해의 북쪽에 있는 로마와 남쪽에 있는 카르타고는 각각 국력을 쏟아가며 상대를 괴멸시키려고 싸워왔다. 그것이 저 유명한 1차, 2차, 3차 푸닉 전쟁이었다.
카르타고의 영웅 하니발과 로마의 명장 스키피오가 카르타고 근처 자마 평원에서 대회전을 벌인 것은 2차 푸닉 전쟁이었다. 서로 이기고 지기를 반복했지만 로마는 카르타고를 섬멸할 수 없었고 카르타고는 역시 로마를 기멸시킬 수가 없었다. 카르타고는 성벽은 세계에서 가장 치밀하고 견고하고 거대하고 완벽하게 지어져서 함락할 수 없었고 지하에는 바둑판처럼 수로들이 건설되어 있었고 카르타코 자체가 비옥한 곡창지대여서 로마가 카르타고를 포위한다 해도 카르타고는 10년 먹을 물과 곡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난공불락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3차 푸닉 전쟁에서 로마는 간단하게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카르타고를.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난공불락이던 그런 카르타고가 왜 그렇게 3차 전쟁에서 로마에게 순식간에 잿더미가 됐을까? 그것은요, 잘 들어보십시오. 카르타고 원로원 위원이었고 카르타고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출세했던 귀족 매국노 아스탈락스가 카르타고의 성벽 도면과 지하 수로들의 그 도면을 훔쳐가지고 로마로 도망가서 로마 원로원에게 팔아넘겨 억만장자가 되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한 나라가 망하려니까 그 거대한 나라가 난공불락이가 한 놈이 매국노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멸망을 하네요. 아스틸락스는 카르타고 공격하는 6만 명의 로마군과 함께 카르타고에 와서 성벽의 약한 부분들과 샛길들과 지하 수로들의 출입구를 샅샅이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드디어 절대로 함락될 수 없는 카르타고 왕국이 철저히 폐허가 되고 카르타고 사람들은 도륙되고 목숨을 부지한 사람들은 모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로마보다 일찍 건국되었고 당시 정치, 문화, 군사, 예술 모든 분야에서 세계적 선두주자였던 카르타고는 이렇게 한 자국민의 배신으로 역사에서 사라지고 지도에서 지워졌으며 카르타고인들은 멸종됐습니다. 당시에 살았던 역사가 폴리비오스는 카르타고의 서쪽 문이 뚫리고 나서 6시간 후의 참상을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너무 참혹해서 조금만 인용해야 하면 전쟁터에 시체들이 나뒹굴고 지난 30년 동안 어느 전쟁터에서 본 것보다 더 처참하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발가벗겨진 여자가 피범벅이 된 시체로 메워진 우물 맨 위에 널브러져 있었다. 신전 계단은 시체들이 절비했고 머리가 깨진 어린 아이들의 피로 인해 거리는 무척 미끄러웠다고 합니다. 신전 입구에는 거세된 병사의 가슴 위에 목이 잘린 개가 얹혀져 있었다고 합니다. 한 집안에는 30명 내지 40명의 여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흐느낌과 찢긴 옷까지 바닥에 깔린 멍석들이 모두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백인 대장이 말했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순분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에 15명씩 병사들을 받다가 저 여자들은 곧 죽을 것이다. 병사들의 복무 기간에 따라 허락하고 일반 병사들은 3분씩만 하고 나오도록 명령을 내렸다. 나머지는 생략한다고 합니다. 절대 망할 수 없던 카르타고가 망한 것은 카르타고 귀족의 배신 때문이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누가 지금 대한민국을 배신하고 있는가? 누가 지금 대한민국을 적의 칼날 아래 밀어넣고 있는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누가 서해안 해도를 적에게 넘겨주었고, 누가 전방에 설치된 탱크 방호벽을 임의로 철거하여 적의 침투를 용이하게 하고, 누가 법치를 물랑케 하였으며, 누가 실속 없이 이상한 합의를 해서 군사훈련을 하려 장비와 병력이 외국으로까지 가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지, 왜 이렇게 대한민국을 약화시키고 무력화시키고 있는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누가 지금 대한민국의 약한 부분들을 적국에게 알려주고 있는지,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라고 외치는 무리들이 서울 중심가를 할보해도 무감각한 사람들은 사그러진 영광의 카르타코처럼 영광스러운 조국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지워지고 사라지는 것을 보기만 하고 있을 것인가? 꼭 알아야 할 것은, 대한민국이 망한다면 그것은 적국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대한민국 안의 배신자들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누가 배신자인가? 그럼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우리 모두가 배신자일 수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회주의자. 가슴은 타는데 뭐 어떻게 내가 나설 수가 있나? 서로 그렇게 미루면서 시간을 흐르는 순간 나라는 망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배신자일 수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이 사람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게 가는데 물건이 보고만 있는 얼빠진 자들, 지금 손을 쓰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몰락을 막을 기회가 영원히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긴 시간 어려움을 참아내고 전력으로 나라 발전을 위하여 힘써 이루어낸 우리의 조국 자유대한민국이다. 이 귀중한 꽃이 이제 철없는 몰입애들의 장난감이 되도록 수수방관할 수만은 없다는 겁니다. 작년 6월 8일 정강훈 목사님이 청와대 앞에서, 분수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 올 12월까지 하야하라 하면서 7가지 이유를 대던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광화문 광장에서, 아니면 교회 안에서 피를 토하며 그 예언을 하시던 것이 그대로 지금 다 되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정강훈 목사님을 이단이라고 취급합니까? 용기 있는 선지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용기 있는 선지자를 가지고 이 대형교회 목사들이 한마디도 못하고 쥐죽은 듯이 눈치만 보고 기회를 노리는 이 불쌍한 대형교회 목사들. 그런데 이제는 뭐 정부의 편에 서가지고 이단을 취급하겠다고? 정신들 차리시오. 어떤 나라도요, 역사적으로 보면 가난해서 망한 나라는 없습니다. 바로 영적이 타락이 되고, 이 교회가 타락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이 나라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악의 세력들, 사탄의 세력들이 제일 먼저 교회 문 닫으려고 뭐를 수입했습니까? 우한폐렴, 코로나를 수입해가지고 다른 데는 다 놔두고 교회만 문 닫게 하려고. 지금도 뭐 1단계로 내려갔다 하면서 교회는 30%만 예배드리라고. 어떻게 정부에서 하나님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목사들이라면 성도들이 안 하는 건 억지로 할 수 없지만 왜 교회를 문 닫고 우리가 앞장서서 실천해야 된다고? 이 거짓말 같은 밥벌이 목사들.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벌금 300만 원 된다니까 그렇게 두렵습니까? 예배를 포기하는 것은 이미 신앙을 포기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겁니다. 목숨 걸고 예배를 지키다가, 아니 감옥에 가면 감옥, 벌금 물 돈이 없으면 가서 감옥에 가서 그 벌금 사면 되는 거고, 죽이면 죽는 거지. 한 번 잠시 죽어가지고 영원한 것을 얻는 것을 포기하고,
잠시 있는 것을 위해서 신앙을 포기한다. 우리나라 대형교회 목사들 정신 차리세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 적은 교회 목사님도 힘이 없으니까 다 따라서 문을 닫고 말이지. 예? 백화점이고 큰 대형 식당이고 지금 지하철 보세요. 나 오늘 또 이 방송 마치면 지하철 타고 갈 거예요. 방송 찍으러. 그런데 왜 교회가 1년에 일주일에 한두 시간 사용하는데 그것도 못하게끔 30% 예배드리라 20% 예배드리라 간섭을 받고 그게 정권 권력 앞에 굴복을 하느냐 말입니다. 다 같이 목숨 걸고 일어나야지. 교회가 망가지면 끝납니다. 이 나라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때 영적 전쟁이에요. 이게 이 문재인 정권 주사파 김일성을 추종하는 주사파가 뭡니까? 김일성 주체사상 주사파가 그 봉급 모녀는 김일성 하나님을 믿는 사이비 종교 집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이지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기독교부터 문 닫게 하려고 다른 데는 담배 안 두고 간섭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용기 있게 앞장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는 정강훈 목사님 말도 안 되는 법을 갖다 두드려 빡쳐가지고 강제로 지금 감옥에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몇몇 목사님들만 지금 나와서 애걸복걸하면서 외치고 있는데 특히나 이 대형교회 목사님들 정신 차리세요. 당신들이 살아봐야 얼마나 더 살겠어. 예. 10년, 20년 얼마나 더 살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는 분명히 심판대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바랍니다. 예. 하기야 차별금지법을 빨리 통과시키라고 떠들어대는 저 교회 협의회 그 사람들은 목사가 아닙니다. 거기에 소속된 사람들은 목사람 이름만 있었지 목사가 아니에요. 주사파들입니다. 왜 여기에 국민들이 성도들이 여기에서 다 무릎을 꿇고 겁을 내고 예.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단란한 가정과 빛나는 조국의 미래를 위해서 생각만 하실 때가 아니란 겁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권리가 저들의 장난감이 되지 못하도록 힘을 모아 정의의 횃불을 들어야 한다고 지금 이 품글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언론은 다 죽었다고 말합니다. 오죽하면 테스트형을 부른 나훈아가 제2의 안중근의 버금가는 애국자 반열에 오르겠는가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한 분, 특히나 기독교 신자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이 분명히 있고 지옥이 분명히 있다고 믿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들은요, 여기에서 절대 주사파들에게 동조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동조하는 자들은 다 가짜 목사고 가짜 다 고정 간첩들이에요. 그것을 알고 이제는 교회를 가도 빨리 알고 알아 눈치를 채리고 올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로 옮겨야 됩니다. 오늘 또 여러분 이 품글을 읽을 때마다 저는 어제 저녁에 받고 이것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맞다.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이 영적인 문제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있을 수가 없고 잠을 잘 수가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나라가 망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경수로를 갖다가 기어코 폐쇄를 하려고 발버둥 치는지 여러분 이제 알았지요. 그 경수로는 세계에서 미국, 카나다, 한국밖에 만들 수 없는 기술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걸 빨리 포기하려고 합니까? 왜서 이렇게 원전을 폐기하려고 하는지 세계 제1의 기술 그리고 100년 대계 이 한국의 에너지원을 갖다가 포기하려고 하는 이유를 여러분 이제 알게 되겠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저도.
경수로에서 나온 것만이 그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가 있고 수소탄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이걸 포기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에너지 무슨 뭐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 그건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일본 그 몇 년 전에 말입니다. 원자로가 파괴될 때 원자로가 터지지 않았어요. 쓰나미 때. 그래서 다 포기했던 사람들이 다시 원자력 발전을 만들려고 하는데 뭐가 안전이고 안전이. 자, 에너지도 없는 약한 우리나라가 100년 대계 국가의 100년 대계 에너지를 지켜야 되는데 오히려 포기하고 더 힘들고 더 손해보는 태양광 20년만 되면 다 갈아치워야 된답니다. 20년이다, 수명이. 거기서 나오는 그 뭐 자세한 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말하면 들어보면요. 너무나도 환경 오염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땅 오염에. 그런 것을 왜 하려고 하겠습니까? 왜 이 좋은 기술을 포기하고.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서는 원전을 포기하더라도 기술은 수출한다. 누가 우리나라 원전을 안 하는데 우리 기술을 갖다가 수입하겠습니까? 참 너무너무 한심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끝까지 기도하시다 보면 너무나도 조금 감정이 복받쳐서 말이 잘 안 나오는데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을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마지막에 날마다 하루에 한 번씩 침묵하면서 그 길을 여리고성을 돌고 7번째는 7바퀴를 돌고 나서 모두가 다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성은 와장창 그 견고한 성이 손도 대지 않았는데 다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와서는 뭐 학자들이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무너졌다. 그 지진이 일어나는데 왜 모든 지진이 일어났으면 성이 무너지면 바깥으로도 떨어지고 안으로도 떨어지지 왜 안쪽으로 다 엎어졌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바깥으로 떨어졌으면 바깥 등에서 둘러서가지고 소리를 지르던 이스라엘 국민들이 다칠까봐 하나님이 다 안쪽으로 성이 무너져가지고 와장창 무너져서 깨끗하게 정리시켜 줬었던 것이죠. 이 권력이 언론 통해서 다 헛선전을 하게 되고 경찰, 검찰, 사법, 판사, 문화계, 모든 국회, 노동, 교육을 다 장악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막 마음대로 지금 해나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의인 10사람이라도 이 땅에서 목숨 걸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용기 내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이것으로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2시 반에 프레스센터에서 태아 간에서 지금 세미나가 있는데 거기 가서 방송 찍으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